중국, 대만 등 중화권 성도 2,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34회 OCCK 성회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신앙의 기쁨을 담아 복음을 전하는 전시를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전담기관 개원을 선포한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폭염 대비 재난키트 지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나눔을 전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은석교회가 김아람 신임 담임 목사 취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자 최고의 성경 해석가로 꼽히는 존 메가더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986년 중화권 성도들의 성장과 부흥을 돕기 위해 시작된 OCCK 성회가 올해로 34회를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참가자 중 30%가 다음 세대 청년들로 채워져 중화권 복음의 물결이 다음 세대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뜨거운 찬양이 가득한 이곳은 올해로 34회를 맞은 OCCK 성회 연장.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부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1986년 중화권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과 부흥을 돕기 위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회는 전 세계로 확산돼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참여하는 등 세계로 흩어진 중국 디아스포라를 한자리에 모으는 성회로 거듭났습니다. 올해 성회의 특징은 청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전체 참석자의 15% 수준에 그치던 다음 세대 참가율이 올해 30%까지 오르며 중화권 복음의 물결이 다음 세대로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一开始是大家说访韩盛会去了会被圣灵充满，然后会重新被更新，但是听说很累，然后但是还是觉得说，因为心理上面需要被圣灵充满，所以我就。我前年的时候参加了第一次的访韩盛会，辛苦，然后甚至就会有一些负面的思想，但我觉得就是绝对的信心，然后绝对的复兴跟肯定。 12개국 2,200여 명의 중화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성회는 4박 5일간 금식과 기도, 메시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OCCK 중화사역본부 총재 이영훈 목사는 성령 충만과 믿음의 역사를 통해 누리는 3중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음을 때 우리에게 요한 3서 2절에 3중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이 3중 축복이 임했습니다. 주최 측은 나흘간 금식을 마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격려했습니다. 성회는 1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성령 대망회를 끝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중화권 복음화를 꿈꾸며 시작된 OCCK 성회는 다음 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전 세계로 확산되는 복음의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정기전을 열었습니다. 조이풀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신앙의 기쁨을 예술로 표현하고 기독교 미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두 손으로 감싸는 바탕 안에 에덴 동산이 자리 잡았습니다. 창조 세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색상으로 만물을 표현했습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정기전시전. 신앙 고백과 묵상의 흔적이 담긴 150여 점의 작품이 다채로운 표현 방식으로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동시에 선교 방식을 확장해보자는 취지를 담아 열렸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비신자들에게도 아주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일반인들과 정말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제37회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상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올해 기독교미술상은 동심으로 천국을 표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김홍태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거든요. 인간이 추구할 건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번 전시는 비신자에게도 문턱을 낮춘 열린 공간이자 선교의 접점을 넓혔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비신자여도 기독교 미술 자체를 이제 기독교 미술로만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미술의 한 카테고리로 보고 접근을 하면은 더 좀 폭넓게 느끼고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전시는 오는 21일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과 그랜드관에서 열립니다. 한편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1965년 설립 이후 기독미술 작가들의 창작 활동으로 복음의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구티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선교방송단 활동 등 미디어 선교 사역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전담기관 개원을 선포한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기후재난에 취약한 이웃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나눔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지난 5월부터 서울시 노원구와 용산구에 거주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25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지역 기후환경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쿨링 스프레이, 냉감 이불 등이 담긴 폭염 대비 재난키트를 지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은석교회가 김아람 신임 담임목사 취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는 전북노회와 동부시찰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함께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새 목회자를 축복했습니다. 김아람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서약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눈물이 있는 곳마다 기도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집 같은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날 예식에서 시무장로 박춘식 장로는 교회 교육관 리모델링 계획을 밝히며 지역사회를 품는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이 시대 최고의 성경 해석가로 평가받아온 존 맥아더 목사가 향년 86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으로 56년간 사역한 맥아더 목사는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로 전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77년 시작한 방송사역 그레이스 투유를 통해 3,300편이 넘는 설교를 전 세계로 전파했으며 400여 권 이상의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대표 저서인 맥아더 스터디 바이블은 발간 10년 만에 밀리언셀러에 올랐고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 최우수 도서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예배 제한 명령에 맞서며 종교의 자유를 소호한 인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측은 맥아더 목사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헌신이 있었다며 건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17일 오후 5시 기준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서산 등지에선 차량 침수와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1,000명이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일부 항로 운항과 국립공원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도 전날 밤부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청계천과 안양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곳이 통제됐고 관악구 도림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전 6시 43분쯤 성북구엔 침수예보가 발령되면서 반지하 주택 등의 대피와 탈출을 돕는 동행 파트너가 출동했습니다. 최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8%가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도 헌법가치 환기를 이유로 재지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생산성 저하와 소규모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적인 부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문건의 실체를 추적 중이며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아동 입양 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국가 주도로 전면 개편됩니다. 입양 대상 결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자체와 복지부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바뀌며 국제 입양도 헤이그 협약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각종 인권 침해와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낳았던 한국의 입양 시스템이 환골탈태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습니다. 재계는 삼성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워온 바이오 산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내달 1일부터 예정된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현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 등에 대응하지 못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내달 1일까지 관세율 인하 등을 목표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으로 연결되는 국경 도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M12 고속도로 동부구간 개통식에서 해당 노선을 투맨까지 연장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주요 도로망과 연결해야 한다며 카자흐스탄과 몽골, 중국과 북한 국경으로 이어지는 연결 도로 건설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현지 시간 16일 오는 2028년부터 역내 모든 대기업으로부터 일종의 기여금을 걷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U 내 연간 순매출이 최소 1억 유로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고정 기여금을 걷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EU 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며 미국 빅테크는 물론 우리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픈 AI가 챗 GPT 운영에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현지 시간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수요 증가에 따른 컴퓨팅 파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구글의 경우 오픈 AI의 최대 경쟁사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국가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내년도 정부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와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현지 시간 15일 내년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부채의 저주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6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 중이며 누적 부채는 3조 4천억 유로, 우리 돈 약 5,50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6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드론으로 시리아 국방부 진입로를 타격하고 군 본부를 표적 삼아 공격했습니다. 시리아 보건부는 이 공습으로 최소 3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소수민족인 드루즈를 정부군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남해안에 최대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제주 30도, 부산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4회째를 맞은 OCCK 성회가 중화권 디아스포라들의 열띤 참여 속에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청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요. 중화권은 물론 지구촌 곳곳에 복음의 물결이 일렁이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